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폭염의 열대야까지 시작되면서 왠지 더 피곤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이 더위 스트레스 해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매 주말마다 이 첫 마중길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킹부터 콘서트, 그리고 수공예 작가들이 만든 이 작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가족 물놀이장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이 도심 속 피서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첫 마중길이 시민들에게 쉼과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중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생방송뷰 오늘 문자에서는 요즘 정말 덥잖아요. 맞아요. 이런 더위, 이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열대야 극복.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도 열대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만의 열대야 극복 꿀팁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더울 때 우리 몸 중에 이 승모근이랑 정수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 얼음팩 을 5분 정도만 올려놓으면 몸 전체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자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더울 때 찬물 샤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찬물 샤워가 한 후에 오히려 더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잠들기 전에는 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찬물 샤워했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미지근한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도 좋고 열대야 때문에 웃지 못할 정말 힘든 이야기 생방송뷰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여름바다를 찾아온 보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남 목포의 갯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조용하던 어촌 마을에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잡는 재미, 먹는 재미 쏠쏠한 요 녀석, 바로 쏙 때문인데요. 사람들 발길 불러 모으는 강진 봉황마을의 보물, 쏙 만나러 출발합니다. 옹기의 고장으로 유명한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옹기의 뒤를 이어 이 마을의 또 다른 명물로 등극한 녀석이 있으니 네, 저는 지금 특명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인데요. 이 봉황마을에서 갯벌에서 특별한 보물찾기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삽이랑 장화랑 완벽하게 보물을 찾아올 준비를 했는데 갯벌에서 찾는 보물이라고 하면 이 낙지나 짱뚱어 아닌가요? 쏙이라고 들어는 봤나 몰라? 쏙이요? 쏙은 제가 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쏙을 다 쏙쏙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오늘의 미션, 갯벌의 보물 쏙을 찾아라. 마을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달리자 봉황마을의 보물섬 대섬에 도착. 평소엔 조용하던 무인도가 전국에서 쏙 잡으러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들썩들썩. 아니 뭐 땜시 왔어? 나 잡으러 온 거요? 드디어 서서히 물이 빠지고 갯벌이 제 속살을 드러내자 본격적인 보물찾기가 시작됐는데요. 머리는 가재, 몸통은 새우 모양, 이름도 생김새도 범상치 않은 요 녀석. 갯벌에 구멍을 파고 군락을 이루면서 하는 쏙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갯벌로 당당히 입장하는 우리의 김태준 리포터, 자신 있지라. 근데 갯벌만 판다고 쏙이 나오겠어? 이것도 요령이 있다니까. 이런 거요, 구멍이 이런 거요. 갯벌을 걷어내자 연탄 구멍처럼 보이는 구멍 발견. 이 구멍을 잘 공략해야 쏙을 쏙쏙 잡을 수 있다는데요. 나 잡았다. 와,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어디 있다 이제 왔니? 한참 찾았잖아. 그 사이 체험하러 온 학생들도 쏙 찾아 산만리. 야무지게 삽질도 하고 쏙도 잡고 개도 잡고 다들 신났네 신났어.
아이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 고장이 하는 축제라서 이렇게 알고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면서 쏙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이번 체험으로 아이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접 보면서 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왔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여기 쏙 잡으러 왔는데 갯벌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신나요. 그러면 오늘 쏙 몇 마리나 잡을 거예요? 각오 한마디만. 많이 잡아서 가족이랑 먹을 거예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쏙잡이. 그래도 조개며 게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보물창고 같은 갯벌 덕분에 아이들은 싱글벙글.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쏙에 다들 재미를 붙여갑니다. 우리 친구들 쏙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쏙 잡을 때 어땠어요? 구멍을 팠는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잡기 힘들었는데 잡고 나니까 막상 움직이니까 재밌었어요. 지금 목표가 몇 마리 잡는 거예요? 이거 가득 채워가는 게 목표예요. 이거 가득 채워가는 게? 네. 그러면 얼른 열심히 잡아야겠네. 학생, 쏙 잡기가 쉽지 않지. 자, 눈 크게 뜨고 잘 봐. 쏙은 이렇게 잡는 것이여. 매 눈으로 쏙 구멍을 발견하자마자 갯벌을 깊게 파더니 삽질 몇 번에 쏙을 떡하니 찾아낸 고수 중의 고수. 역시 달라도 달라. 늦봄에서 여름 사이 산란을 위해 살을 통통하게 찌우는 시기라 이맘때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는 쏙. 거기에 노란 알을 베고 있는 쏙의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봉황마을의 최고 별미라는 쏙. 안 먹어봤으면 아따 다들 말을 봐라. 그렇게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쏙잡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고 아이도 어른도 모두 즐거운 시간. 그런데 쏙도 잡고 힐링도 하고 조금은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가 있다는데요. 오늘 쏙 많이 잡았어요. 여기 와서 쏙 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날씨도 시원하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모처럼 와서 기분이 겁나게 좋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도요. 한 마리씩 나온 게 재밌어요. 처음엔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 나설었던 우리 아이들도 이젠 갯벌에 적응 완료. 맛있는 쏙은 물론 특별한 추억까지 덤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쏙 잡아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고 쏙이랑 조개랑 굴이랑 게랑 잡아가지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여러 가지 잡으면서 무엇이 있는지 많이 알아서 좋았어요. 와, 제가 이렇게 고생한 결과 쏙을 많이는 아니지만 잡긴 잡았습니다. 쏙을 보니까 알도 배어있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쏙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잡는 재미 느껴봤으니 이제 먹는 재미도 한번 느껴봐야겠죠? 쏙 잡은 날은 마을 잔칫날. 한바탕 쏙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쏙 요리를 한참 하고 계신다는데 예. 뭐 만드실 거예요? 쏙은요, 쏙 젖을 담고 또 튀김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 젓갈을 담는다고 했는데 이 뭐예요? 옹기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옹기요, 학독, 요거 옛날부터 이 학독에다 이렇게 젖을 갈아야 제맛이 나요. 역시 어머님이 뭘 아시네요. 싱싱한 쏙을 돌화에 넣어 갈아준 다음 고추, 마늘, 참깨 송송 썰어 비벼주면 잠든 입맛도 깨운다는 쏙젓갈 완성. 거기에 튀김옷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거친 몸통과 부드러운 속살의 기막힌 맛의 조화. 담백하고 고소한 쏙튀김으로 변신. 와, 어머니 제가 튀김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쏙튀김이죠? 예, 지금 쏙튀김.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텐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여기 키토산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쏙으로 만든 음식이 한상 차려졌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아까 제가 잡은 쏙이 어머니 네. 튀김으로 변했네요. 젓갈로 네네. 변하고. 예. 이 튀김 일단 아까 한번 맛보긴 했는데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바삭바삭하네. 이게 예. 약간 그래도 짭짤하면서 쌉스름하면서 마지막에 그 담백한 맛이 입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네요. 자, 3가지, 4가지 맛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부드럽고 맛있을 때 제일로 바삭바삭 튀김을 하면은 담백하고 제일 철이 맛있을 때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어머니, 이 젓갈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아, 이거는요,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밥을 먹어도 한 끝도 없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게. 흰밥에 젓갈 올리고 쓱쓱 비벼 한 입 맛보는 태준 리포터. 아따, 그 먹지만 말고 무슨 맛인지 말 좀 해보더란 게. 이 젓갈이 짜지만 않고 뭔가 매콤하면서 자꾸 밥을 부르는 유혹을 하네요. 예, 그래요. 와. 아유. 영락없는 밥도둑 맞네, 맞아. 먹는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 잡는 재미까지 쏠쏠한 강진 봉황마을의 보물 쏘. 지금이 가장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시기라고 하니 제철 맞은 매력 만점 쏘. 놓치지 마세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쏙이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남해안 갯벌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남의 갯벌에서 쏙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 지역 갯벌에서는 이 조개류, 동죽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8월 3일부터 5일까지요. 고창 만돌갯벌 체험장에서는 갯벌 체험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고창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축제에서 손수 잡은 조개류를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고창 갯벌에 한번 가셔서 이 열대야를 이기는 추억 하나 만들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열대야 극복입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열대야 극복 꿀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열대야 때문에 이 밤잠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 선풍기 없으면은 잠을 쉽게 못 자는데 그런데 에어컨을 잘 때도 켜두고 주무시면은 열대야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기나 두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자기 전에 켜두시고 잘 때는 꼭 꺼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때 에어컨은 끄시더라도 베개나 이불 소재를 여름 소재로 바꾸시면 또 열대야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땀이 많은 분들은 이 메밀 베개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밖에 또 많은 열대야 극복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름철 별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식 냉면과 밀면을 비교해봤는데요. 냉면과 밀면의 대결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날씨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기력도 달리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 꼭 찾게 되는 음식이 있죠. 살얼음 동동 띄워 후루룩 한 입 하면 더위가 싹 가시는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과 밀면이 한판 대결을 펼쳤습니다. 세계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 현장으로 출동. 봄, 여름 할 거 없이 사계절 내에는 사람으로 붐빈다는 부산의 한 냉면집. 아직 점심때가 되기도 전인데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찌나 많은지 대기실이 따로 마련될 정도인데요. 여기가 은행인가요? 냉면집인가요? 번호표까지 뽑아서 기다릴 정도면 대기 시간이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18번입니다. 네. 이 기다리면서까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긴 대기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먹어야 한다는 냉면. 냉면이라고 하면 흔히 평양 물냉면과 함흥 비빔냉면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대결에 나선 냉면은 진주식 냉면입니다. 100년이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진 냉면. 그 옛날 진주 지역의 선조들이 식사 전후에 입가심으로 즐겨 먹던 고급 음식이었는데요. 진주식 냉면 그 특별한 맛이 궁금하다. 진주냉면은 육전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양념이랑 물비빔 약간 중간 단계라서 두 가지 맛을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유의 이제 소스 향과 맛이 맛있습니다. 육수도 되게 달달한 게 맛있습니다. 육전도 맛있습니다. 소의 사고를 사용하는 연유 냉면 육수와는 다르게 각종 해물을 넣어 육수를 만드는 게 특징인 진주식 냉면. 노릇하게 구운 소고기 육전과 지단 그리고 여러 가지 고명까지 얹어내는 한 그릇. 그 양이 얼마나 푸짐한지 점심 때 먹어도 저녁 때까지 종일 배가 든든할 정도랍니다. 전통때 원래 손님이 많습니까? 네,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주차도 너무 밀리고 이래가지고 죄송하지만 너무 사실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대충 얼마나 보셨습니까? 오늘 한 700~800그릇 정도는. 진주식 냉면의 막강한 상대. 여름 그리고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밀면입니다. 번호표 뽑는 음식점 특별한 거 맞죠? 점심때가 되기도 전인데 물밀듯이 들어닥치는 사람들. 이곳의 메뉴라고는 물밀면, 비빔밀면 그리고 밀면 자국 만두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밀면만 먹으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름이라 더운데 밀면 시원하고 맛있어서 쫄깃쫄깃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밀면은 6.25 전쟁 시기를 전후로 생겨난 대표적인 피난 음식입니다. 탄생한 지 60년이 넘은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죠. 피서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꼭 한 번씩 맛보고 가는 밀면입니다. 얼핏 보기엔 회전율도 엄청난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시간이 12시 좀 넘었어요. 그죠? 한 800그릇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밀면. 냉면과는 또 다른 맛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SNS로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밀면을 직접 먹어보니 맛이 어때요? 밀면 자주 드십니까? 아니, 저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는 뭐 밀면이 없습니까? 예,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요. 네. 서울에 있다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온 건데 여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왔다가 아주 독특한 맛이네요. 시원하고. 냉면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름철 대표 음식은 나야 나. 과연 냉면과 밀면 중 왕자에 오른 음식은? 냉면이요. 냉면이 더 맛있어요. 밀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밀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냉면 대 밀면, 밀면 대 냉면. 그 자존심을 건 대결. 먼저 육수부터 살펴볼까요? 한상 가득 펼쳐진 말린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과일들. 보아하니 진주식 냉면의 육수 재료들인 것 같은데요. 해산물이 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진주식 냉면의 특징은 부산 진주라는 지역 특성상 근처에 삼척도나 사천 바다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다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해산물을 이용한 육수를 만드는 게 진주식 냉면의 특징이고 또 진주식 냉면의 맛입니다. 지금 육수 드시고 계신데 육수 맛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구수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다른 데는 좀 틀린 게 있다면 좀 틀린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국물이 좀 진한 것 같습니다, 육수. 맛있습니다. 저희 밀면 육수는 1년 중에서 한 겨울철에 좋은 재료죠. 소 사태양지와 닭발 그리고 통생강, 통마늘, 통양파 각종 한약재를 듬뿍 넣고 48시간 끓여가지고 숙성시켰다가 1년 후에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물론 시간과 정성까지 듬뿍 들어있다. 밀면집의 초강수는 1년 동안 숙성시킨 육수였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겨울에 담근 액기스들인 거죠? 밀면 육수 같은 경우는 각종 재료가 정말 많이 혼합돼서 들어가고 조미료가 단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맛이 서로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맛이 감칠나고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1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면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네, 일반 정통 밀면은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육수를 뽑아 쓰는 집은 없죠. 그렇게 정성껏 만든 육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른데 육수는 MXG 맛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깊고 진한 맛이 나요. 아주 맛있네요. 냉면과 밀면이 시원한 국수라는 어원을 가진 음식들이죠. 면 요리에서 면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면발의 식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면 특유의 그 부드러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부한 식감하고 이런 게 더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냉면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냉면이랑 비교했을 때 냉면은 면이 얇고 약간 끊기 어려운데 밀면은 두꺼워서 더 쫄깃쫄깃하고 끊기는 것도 쉬워서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냉면과 밀면의 대결, 마지막 라운드의 주제는 양념장입니다.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진주식 냉면의 양념엔 어떤 비밀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양념장을 가급적이면 손님들한테 좀 부드러운 맛을 선사하기 위해서 과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인애플이라든지 키위, 토마토, 배, 사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간장으로, 집간장으로 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냉면의 양념장. 그렇다면 새콤달콤한 밀면의 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양념장이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저희 물장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국내산 100% 양파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빔장 같은 경우는 새콤달콤하기 위해서 국내산 배로 저희 사장님의 특제 소스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식 냉면의 특징은 평범하지 않은 육수?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평양식 육수라든지 밀면 육수와 틀리게 진주식 육수는 해물로 만드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강하죠. 색다른 맛, 색다른 느낌. 냉면은 아무래도 타지 음식이고 밀면은 우리 부산 전통 향토 음식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산하면 밀면, 밀면하면 부산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과 밀면의 대결. 육수부터 면발, 양념장까지 낱낱이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냉면과 밀면의 대결 정말 막상막하합니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이 진주식 냉면을 아직 맛보지 못했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해산물 육수와 육전으로 함께 맛을 냈다고 하는데 아마 평소 먹는 냉면과는 좀 다른 맛일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그 먹을 때 저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냉면과 밀면은 이 면의 식감, 양념, 그리고 이 육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취향에 맞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정말 덥긴 하지만 여름 별미는 이 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법이잖아요. 맛있는 냉면과 밀면과 함께 이 무더위 이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는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전 익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학업에 바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예절을 배우기 위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익산의 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것들은 그 예의가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요.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어린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이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절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의 한 청소년 수련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해맑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부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갖춰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재밌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절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예절의 가치 그리고 근본 정신을 알려주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절 가르치는 것도 좋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예절이라는 게 굉장히 강범위하고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절인
그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행동의 기본이 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A의 가치, 근본 정신을 먼저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생활 안에서 가장 좋은 행동, 가장 나쁜 행동, 즉 A에 맞는 행동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스스로 알아보게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습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절 습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동안 배웠던 내용을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함께 복습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식 속에서, 다양한 의식 속에서 예절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의식 예절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또 한번 얘기 만나봐야 되니까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저는 물미역을 바다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육지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절 관련 몸으로 말해요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절 교육 프로그램 참가해 보니까 좀 어때요? 그 예절은 원래 사람 됨됨이의 근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예절이라고 물어보면 지루하거나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지금까지는 예절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니까 재밌고 생각보다 예절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숨 한번 쉬어볼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자, 우리 친구는 참여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딱 예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벌써부터 졸리고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친구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재밌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웨이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오케이. 네, 계속해서 재밌게 받으세요. 네,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게 친구들이 참여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는요,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보시면은 여기 땡땡 장례식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숙하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분위기가 지금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의식 예절 중에서 장례식 예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의식 예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관혼상제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성인식이나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그리고 제사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관혼상제 중에서 장례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잘 몰랐을 때 이런 데 가보면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장례 예절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먼저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화려하거나 원색 계열의 옷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정장과 하얀색 셔츠, 그리고 검정색 양말과 스타킹을 신는 것이 예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에 대한 마음가짐인가요? 네. 고인에 대한 마음가짐과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꿀팁 알면은 가시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장래에 관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론 수업만 들어봤어요. 이론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했을 때는 확실히 실제로 해보지 않은 거라서 좀 재미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예절 교육 통해서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꼭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잘하기를, 끝까지 교육 잘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느꼈던 거는 그냥 지루할 수도 있는 예절 수업을 게임과 더불어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함께 하니까 더욱더 재미를 붙이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절 프로그램 교육을 잘 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예절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예절 속담도 퀴즈를 통해서 풀다 보면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의식 교육도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몰라서 못 배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도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제대로 배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얼마 전에 경북 안동에서 펼쳐진 철인 3종 대회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활기찬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주말 아침,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들의 막을 수 없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투지를 불태우는 살벌한 눈빛과 거침없이 일어나는 질주 본능,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철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2018 안동 철인 3종 대회 현장입니다. 꿀맛 같은 주말 아침도 마다하고 안동 땅을 밟은 사람들, 첫 도전자부터 다수의 대회 경험을 쌓은 노련한 선수들까지 낙동강변 다목적 광장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올해도 작년같이 조심해서 잘 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등 했습니다. 55세 연대 이상. 오늘 어떤 성적? 오늘도 지금 1등 하고 싶은데 딴 사람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해보고 조심해서 살살 타고 해서 1등을 바라보겠습니다. 선수들의 목표는 오직 성적 같은 거 상관없고요. 그냥 저희 팀원들하고 다 안전하게 무사안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적은 뭐 바라지 않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완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주목하세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세 경기를 한 명의 선수가 모두 완주하는 운동이 바로 철인 3종 대회인데요. 그만큼 극한 스포츠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회 장안이 정비가 되고 경기 카운트다운이 임박해 왔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대회전,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안동 체린대 화이팅! 내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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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주 화이팅! 조세킬러 화이팅! 첫 경기를 치러낸 지 꼬박 1년 만에 두 번째 개최를 알린 2018 안동 철인 3종 대회. 트라이애슬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대회는 여러 코스 중 올림픽 코스로 진행이 됐는데요. 연령 불문, 성별 불문, 나이도 성별도 잊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에도 의미가 큽니다. 참가자만 해도 무려 378명! 이 모든 선수들이 거침없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진 풍경이 펼쳐지는군요. 경기 기록을 좌우하는 스타트업. 그래서 수영은 가장 짧은 코스임에도 페이스 조절이 관건인데요.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또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대회 코스와 규칙도 잠시 알아볼까요? 먼저 낙동강 수영 레인을 따라 1.5km, 둔치를 따라 도는 자전거로 40km를 달린 후 마지막 마라톤 10km 코스를 완주해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 경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점은 첫 경기 시작 후 1시간을 컷 오프 시간으로 잡고 이를 초과하면 다음 경기 진행이 불가하다는군요. 이것이 철인 3종 대회 기본적인 룰 되겠습니다. 수영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갔다 올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성적은 어떻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선수들이 전부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광경. 이 또한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한 규칙이라는군요. 오늘 비 오는 날 수영 어떠셨어요? 예. 뭐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화이팅! 저 완주할게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인터뷰 여유조차 없이 내달리는 선수들. 스타트 라인을 지나서야 다시 자전거에 몸을 싣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로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엄격한 룰이 또 한 번 적용되죠? 40km의 코스를 돌고 도는 사이클 경기.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경기 규칙상 커브와 내리막길에서의 추월은 절대 금지라고요. 손에 땀을 주는 응원 열기와 막판 스퍼트. 경기는 이제 마라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30번
334번. 자전거 코스를 끝낸 소감이 궁금하군요. 손흥민 선수가 2명이네요, 오늘은. 2번. 사이클 코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가 무난하고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지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의지를 불태우며 경기를 잘 치러주고 있는 선수들. 드디어 마지막 마라톤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인지 비가 땀을 씻어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막판 스퍼트. 지금 필요한 것은 정신력과 의지뿐이죠. 길 위에서 벌이는 자신과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결승 라인으로 골인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종 1등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사이 속속들이 결승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들. 도전에 성공한 그 짜릿한 성취감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겠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랑곳 내달렸던 용감한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할머니 기록티 꼭 반납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 안동에 와서 전체 1등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비는 왔지만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서 경기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참여할 때마다 완주하고 난 뒤에 뛸 때는 힘들지만 완주하고 났을 때 뿌듯함을 릴레이나 세 종목 다 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비 오는 날씨에 정말 정신력이 대단한 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전 날씨에 완주하신다고 다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결과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그 값진 노력의 결과가 짜릿한 완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좋았어요. 행복해요. 재밌었어요. 기록보단 완주를 목표로 했던 선수들. 지금 이 순간 이들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일단은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고 이런 도전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소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힘든 경기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 완주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했는데 2시간 50분으로 완주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는 철인 3종 대회. 외로운 싸움, 무모한 도전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도 끝끝내 도전하게 만드는 그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평소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 운동은 3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철인 경기하면서 자신의 끝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철인 경기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용감한 도전의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 뜨겁게 내달린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I had a good day today. Water was cold. I had a good team. Team effort. Never give up. Beautiful city, Andong. 한계를 극복할수록 짜릿한 쾌감이 따라오는 철인 3종 대회. 그 무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쭉.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파이팅!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파이팅! 네, 철인 3종 대회라고 해서 저는 이 젊은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셨네요. 완주하신 분들 그리고 도전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멋집니다. 또 참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참가하고 또 내년에 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완주 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또 보람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체력 관리 잘하셔서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열대야 극복 팁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오늘 받아본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1님. 이래도 저래도 더운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 바람 쐬는 것보다 목욕탕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나오면 시원해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가끔 저 자리에 있곤 하는데 정말 시원한 식혜 얼음 동동 띄워서 식혜나 뭐 냉커피랑 함께하면
오늘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잠시 잊을 수 있어요. 먹는 게 빠지지 않네요. 네, 마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다 보니까 먹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도 가끔 이 정신 건강 관리할 때 사우나 한번 가면은 좋더라고요. 땀도 빼면서 조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고 나오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사우나 적극 추천합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130님, 열대야 이기는 법. 낮에 시원한 수영장에서 운동하면 밤에 꿀잠 잘 수 있답니다. 여름철 운동으로 수영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저희가 물놀이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취미로 수영장 가시면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적에 수영하고 나면 출출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때 항상 수영 마치고 분식집으로 향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약간 반성이 되네요.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저도 왜냐면 똑같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수영 3년 정도를 했었는데 항상 수영하면은 어깨도 넓어지고 건강해져서 좋긴 한데 끝나고 나서 먹는 그 따뜻한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서 군침이 도는데 수영 끝나고 먹는 그 음식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영 여름철 더위 극복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장합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750님, 저는 죽부인을 꼭 끌어안고 자요. 우리 조상들이 택했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지금도 꽤 유용하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선풍기나 에어컨 틀고 자면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그렇죠. 죽부인 방법, 선조들이 왜 사용을 했을까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유진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이 에어컨 자기 전엔 꺼야 되잖아요. 하지만 죽부인은 끌어안고 자면은 함께 계속해서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죽부인 이번에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 첫 마중길에 가보면 플리마켓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혹시 죽부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에 전주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5590님. 부부 동반으로 밤에 운동하고 시원한 음료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열대야가 달아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사진만 장관이네요. 봐도 재밌어 보이네요. 그런데 모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모기가 많더라고요. 저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역시 유진 아나운서 예리합니다. 모기에 엄청 물리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실제로 편의점 야외 테라스, 야외 벤치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런 분위기인데 아마 열대야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모기와는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고창 만돌 갯벌 체험장 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8월 3일에는 부부 동반으로 고창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308님, 열대야에는 아주 매운 닭발이 최고예요. 땀 뻘뻘 흘리며 먹다 보면 더위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런 게 바로 이열치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문자를 읽는데 벌써부터 땀이 나려고요. 저는 문자를 읽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유진 아나운서는 매운 걸 잘 먹고 저는 먹긴 하는데 먹으면 바로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원 아나운서에는 시원한 음식이 극복법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닭발 좋죠. 닭발은 살찔 염려도 없고 닭발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닭발 다 먹은 다음에 남은 양념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볶아 먹으면은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저 주말에 닭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7335님, 가까운 공원에 돗자리 깔고 시원한 냉장 수박 쪽에서 여럿이 나눠 먹으면 열대야 극복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좋죠. 수박에 빠질 수 없네요. 그렇네요. 공원은 조금 더울 것 같긴 한데 부채 하나 챙겨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가까운 덕진공원 있잖아요. 음악 분수 쇼도 함께 보면서 산책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문자들 모두 잘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문화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 게시판입니다. 청소년 춤 페스티벌 별을 만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방송 댄스, 무용, 발레 등 청소년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춤을 볼 수 있는데요. 14일 한벽 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읍시와 도시재생 공동체협의회가 마련한 태평가든 축제가 펼쳐집니다. 쇠퇴한 태평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인데요. 14일 다양한 공연과 체험, 나눔 행사 등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주 어린이예술단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악단과 오케스트라단의 무대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송재형 명창과 독립문화예술단이 판소리 유파전, 만파식적을 선사합니다. 민요와 궁중무용이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모레 고창 독립국악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슬로울리가 펼쳐집니다. 국혁원 작가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풍경을 화폭에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오는 14일까지 갤러리 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열대야 극복 팁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좋은 팁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130님, 0750님, 그리고 5590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문자로 열대야 극복 팁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더위와 함께 습한 날씨도 계속돼서 계속해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오늘 불쾌지수가 80을 넘었다고 해요. 네.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위 분들 배려하는 마음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